아파트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제가 잠깐 다시 정리하면은 아파트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파트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신축 건물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쉐어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극복해야지 쉐어하우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축 건물은 저희가 지금 성산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오늘 완공인데 5월 말로 미뤄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건물을 짓다 보니까 쉐어하우스 전용으로 짓게 됐고, 쉐어하우스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를 설계에 반영을 해봤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봤냐면은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인데요. 마포구 성산동이 어디냐면은 합정역과 망원역과 마포구청역이 있는 6호선 망원역에서 가깝습니다. 이쪽이 성산동이고요. 홍대역에서 합정역 일대로 홍대 정문 인근은 뭐 난리도 아닌 거는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수년 전부터는 이쪽도 상수동 일대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망원동 일대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여기가 평당 4천만 원 정도를 작년에 이미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마포권에서 망원동과 성산동, 연남동 일대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다지 좋은 동네가 아니었고 조금 소외된 공간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이었어요. 여기 화교동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물론 화교 중에 부자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전반적으로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연남동 요 일대도 굉장히 핫하고 땅값도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망원동과 합정동, 홍대 정문 앞, 그리고 연남동까지는 다 핫했다고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앞에 요 끼어 있는 성산동은 손이 안 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땅에 주목을 하고 땅을 샀습니다. 여기 성산역 일대는 합정역과 홍대역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로는 적합할 것 같고요. 대학생과 직장인을 타겟으로 저희가 둘 다 잡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곳은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쉐어하우스를 한다면 단기라도 만약에 비어있는 공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라든가 여행객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홍대에서 최고의 서부권 최대 상권이 홍대권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굉장히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샀냐면은 망원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되는데요. 성산동 일대를 찾아보다가 요 땅을 샀습니다. 요 땅이 50평입니다. 정확히는 49.5평인데요. 50평이고 매매가는 12억 9천에 매입을 했어요. 약 2,600만 원 평당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총 4층 건물로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지상 1층,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쉐어하우스로 할 거예요. 저희는 쉐어하우스 회사니까 쉐어하우스로 할 거고요. 처음 본 땅이 이겁니다. 단독주택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동네고요. 여기 도로 일대가 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직도 조금 손이 좀 덜 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것을 매입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2번 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설계사님들이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반영을 못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정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로 설계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이달 초에 건물 지어진 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지어졌죠? 지어졌고요. 도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층이에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지을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처음엔 지하를 반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랑 1층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어요. 설계 과정에서 최종 심의 받고 허가 받는 과정에서 지하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하 값이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임대 시장에서 얼마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임대 금액도 월세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관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하는 생략을 했고요. 1층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했고요. 2층 제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쉐어하우스 하면서 여태까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1층을 근린생활시설을 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면은 카페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주차 때 쉐어하우스에 적합한 위치를 볼 때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카페가 꼭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저희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것 중에 면목동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좀 엉뚱하다고 싶을 정도로 교통도 불편하고 쉐어하우스가 될까 조금 의문을 가졌던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던 하우스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집이 뭐가 특징이 있냐면은 신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위에는 다 쉐어하우스로 입주자들을 모집을 했고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 카페가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이 있어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 입주자들이 뭐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1층 카페가 그들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서 뭐가 좋냐면은 입주자들이 휴일에 어쩌다 한 번씩 잠깐 내려오는 게 입주자들한테 큰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만족감을 주고 집이 진입도로가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어두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분들도 바로 쉽게 카페를 보고는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1층에 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한다라고 하면 1층에 카페도 괜찮고 편의점 당연히 좋고요. 기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구축을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거예요. 2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방마다 화장실을 넣었어요. 왜 방마다 화장실을 넣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처음 쉐어하우스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 공용 공간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적인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었는데 공용 공간은 대부분 주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화장실입니다. 출근 시간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침 6시에는 누구, 6시 반에는 누구, 7시에는 누구라고 당번을 정해서 화장실을 쓰든지 샤워실을 쓰도록 스스로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이것 때문에 한번 다시 했었긴 한데 처음에는 저희도 설계를 공용으로 쓰는 걸로 감안을 했다가 바꿨습니다.